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회사에서 재밌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유튜브에 그다지 신경 쓰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머리 한켠에는 이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았고,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었으니 한번 또 주절거려 봐야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1950년 전까지는 다소 어리석었고, 6.25 한국전쟁 이후부터 최근 1세기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야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사, 근현대사, 도덕, 윤리 이런 과목에서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어쨌든 제 윗세대가 저한테 주입하고자 했던 우리나라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이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사립 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바라봤더니 솔직히 객관적으로 조선시대 때죠. 명나라나 청나라에 재물을 바치고 왕의 지위를 중국으로부터 인정받는 조공책봉이 있던 나라였죠. 그렇게 큰형님으로 믿고 따르던 중국도 결국에는 아편전쟁부터 청일전쟁으로 서구 열강과 오랑캐로 치부했던 일본의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희 나라는 500년 넘게 큰형님으로 모시고 있던 그런 아우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강제 합병되고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핵폭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우리나라는 주권도 없는 그런 나라였죠. 그 직후에 냉전 시대가 접어들면서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의 어떤 대리 전쟁을 굳이 안 그래도 못 사는 한반도에서 이제 벌어지기까지 했죠. 제가 굳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아픈 구석을 이야기하면서 까내리는 듯한 이야기를 서두에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포장되어 있는 그런 국뽕을 쫙 빼고 나서 최대한 제3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 나라를 판단해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이제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눈에 뺨 한 대 더 때리는 격으로 온 국토를 일세시킨 뒤에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진영의 도움을 받아서 변변한 천연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는 오로지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국가 대단결의 정신으로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조차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넘겼죠. 그렇게 해서 감수하고 일궈낸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성실한 축구 유망주가 좋은 코치를 만나서 힘든 훈련을 마다 않고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해가지고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까지 모두 경험하는 나라가 되고 보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자식 세대가 세상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프레임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윗세대는 이제 하면 된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뭐라도 해야 한다의 세대였다면은 제 세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대학교 가서 대기업에 가야 한다, 뭐 이런 거를 주입받았던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10살은 어린 한 20대들은 그놈의 노력해서 뭐하나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어린 세대, 10대나 10대 이하 세대는 솔직히 대화해본 바가 없어서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 속에서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행복을 먼 미래로 미루지 말고 현재 이 순간을 살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니 지금의 20대들의 삶의 방식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유튜브나 커뮤니티,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읽어보면 아랫세대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댓글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솔직히 우리 챙겨준다니까 받기는 받을 건데 좀 미안하다고 말은 좀 해줄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현재와 반대로 개혁안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더 많은 돈을 내고 앞으로 좀 덜 받도록 하겠다 이걸로 정했다면은 지금의 여론과는 정반대였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희생해가지고 해봤자 너 어차피 너희 젊은 세대는 이기적으로 자기 실속이나 챙기고 그렇다고 해서 애를 낳을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젊은 날 얼마나 못 바쳐서 희생했는지 아느냐?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릴 겁니다.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조만간 40대에 접어드는 기성세대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착한 척은 하지만 실상은 내 몫을 양보하면서 타인을 배려할 만한 여유는 없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내 집 마련이 왜 필요할까요? 제가 이미 경험을 해봤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내 집을 마련하려면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의 대부분의 자산이 묶이고 나면은 이사를 자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외에 현금 흐름 측면에서만 보면은 안 좋은 점도 많습니다. 대출을 갚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집은 40대 후반, 50대, 60대가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세대들이죠. 그들은 대부분 과거에 집으로 재테크를 했고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집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지 생산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도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야 그들의 자산이 이제 지켜질 테니까요. 물론 근본이자가 폐지되고 윤정기만 돌리면 화폐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현 자본주의 원리상 집은 가치저장 수단이란 것만 해도 액면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유하는 게 타당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더 결혼을 안 하게 될 거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출산을 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사서 대부분의 자산을 깔고 앉으면서 오늘의 행복을 미래에 대한 기대로 미룰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은 각자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참고로 제 기준으로는 지금처럼 집을 사지 않고 S&P 500 ETF를 대신해서 사 모았다면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S&P 500을 사서 모았던 경우가 30% 이상 더 많은 순자산을 보유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결과가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집 마련은 필수다. 이런 사회 통념도 기성세대들의 사익을 위한 가스라이팅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외에도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의 통념이지만 사실은 한편으로 이걸 어기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이제 지켜가고 있는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거는 각자 잘 판단해서 나한테 맞는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